자, 어때 선생님들 처음 기본 강의 공부할 때보다 훨씬 재밌죠? 우리가 뭐 아는 만큼 들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법학은요 공부할수록 훨씬 더 재밌어지고 또 쉬워집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올해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로 만점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 살펴봤어요. 이때 추정과 의제 이 의미에 대해 살펴봤었죠. 어쨌든 추정이나 의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요증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이걸 우리가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 이런 증거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럴 경우에 전대사실이 되는 A라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게 되면 A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B라고 하는 사실이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추정 또는 의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 추정에는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률상 추정은 법률에 근거한 거, 사실상 추정은 경험법칙에 근거한 거. 근데 여기서 이 구별시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 추정을 복멸할 때, 즉 추정을 깰 때 방법이 다르더라. 그래서 법률상 추정의 경우에는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면에 사실상 추정의 경우에는 반증으로 족하다. 우리가 이 반증의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제는 그렇지 않고 단순히 반대 사실에 대한 증명이나 반증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 법적 효과를 부인하는 판결을 해줘야 된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이 전복시킬 수 있다. 이게 의제 규정이다. 간주 규정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증과 반증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 뭐라고요? 여기다 뭐라고 나오죠? 증명이란 요증 사실에 대해서 법관이 어떤 상태? 합리적 의심이 없는 확신에 이른 상태를 우리가 증명이라 하는 것이고, 본증은 누가 제출한 증거다?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신을 줘야 된다고요. 반면에 반증은 입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출한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증은 어느 정도만 성공한다고요? 법관에게 의심스럽게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됐고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입니다. 권리 능력이 뭐라고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말한다. 의사 능력은 뭐라고요?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법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을 우리가 의사 능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뒤에서 공부했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건건히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객관화시킨 개념이 행위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능력이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법률요건과 법률효과를 구별했는데 기본적으로 법률요건이 성립하게 되면 법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법률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정신작용에 기한 용태와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은 사건으로 구별되더라. 이 용태는 다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외부적 용태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어요. 이 위법행위의 예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적법행위가 뭘까? 이 적법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그것이더라. 그래서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가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이걸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효과가, 법률 효과가 의사 표시대로 발생하는 거예요.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그렇지 않고 의사 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했던 것처럼 크게 둘로 나눠져 표현행위와 사실로 나눠지는데 여기 표현행위에는 의사의 통지 뭐예요? 내 내심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 반면에 관념의 통지 내가 인식한 사실을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다. 반면에 사실행위는 자연적인 의사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만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죠. 예, 그런 점의 차이가 있더라. 이른바 사실상의 결과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점의 차이가 있었다. 자, 법률행위는 그래서 앞서 봤던 것처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더라. 그래서 단독행위의 대표행위가 취소, 거절, 추인.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그 의사표시대로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반면에 계약이라고 한다면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돼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거죠. 채권계약, 물권계약이 있는 것이고 합동행위는 여러 개의 복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합치돼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합동행위라고 한다. 그 예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그 다음에 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때 이 조문, 우리 민법 조문을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장에서 우리 출제 유형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조문을 제시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민법에서 그동안에 많이 출제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채권법에서요, 임대차,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 상속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